그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녹음 파일이 틀어진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컨대 제가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허현준 앵커한테 어이 그 현준아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친한 사람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허 앵커가 이런 걸 가지고 녹음을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는 서로 간에 이제 은밀하게 거래 비슷하게. 그다음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위증교사 해주면서 뭐라도 줬겠지. 일단 뭐 밥이라도 한번 샀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인데 제가 봤을 때 김진성 씨는 그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 지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왜 부담이 있었느냐? 김진성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일개 성남시장의 가방 못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성남시장보다 한참 높은 게 경기도지사잖아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전화해도 긴장이 될 텐데 경기도지사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뭘 욕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그 김진성 씨 검찰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좀 얘기 좀 잘해줘. 이게 아니고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서게 됐는데 그 증언에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경기도지사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개 성남시장의 가방 묻지에 불과했었다고 하더라도 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처음부터 만약에 김진성 씨가 지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사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한 번만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하고 뭐 내 변호사 보낼 테니까 그 변호사하고 이야기 잘 해가지고 잘 좀 부탁해 이렇게 끝냈겠지. 근데 김진성 씨가 좀 아닌데요, 저 잘 모르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녹취 파일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녹취 파일에 나와 있는 건 말고도 몇 번 더 전화를 했을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세상에 김진성 씨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한 전화를 처음부터 녹음을 갖다가 했겠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이정근처럼 다 녹음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꾸 전화하니까 느낌이 싸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녹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게 지금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이 자백을 하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 같이 나쁜 짓을 갖다가 했는데 너는 망봐라 내가 물건 저기 털어올게 그랬는데 망본 놈이 저 형이 저기 나보고 망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형이 물건 털어와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털었으니까 내가 70이고 넌 30만 가져 이랬어요. 이렇게 다 털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비장의 카드가 뭐냐면 이제 녹음 파일이잖아요. 말만 있었어도 이재명 대표는 뭐 사실 거의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담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녹음 파일이 뭐 이렇게 뭐 짜집기가 됐느니 뭐 일부만 늘어서는 안 되느니 뭐 맥락을 다 봐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재판이요. 제가 저기 그 확인을 갖다가 해봤는데 어제 재판은 무슨 재판이었냐면은 그 원래대로 하면은 어제 재판이 있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어제가 아니라 8월 26일 날 재판이 있었고 있었어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30일에 결심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8월 26일에는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어제 9월 9일로 연기가 된 건데 아마 어제가 서증조사한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갖다가 하는 그런 기일이었는데 그 증거조사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검찰이 그럼 다 틀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요. 다 틀어보자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야기가 쭉 나온 거고 그것이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다라는 법적 해석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측 변호인들은 그 법리를 갖다 구성할 거고 딱 들어보면 그러면 저게 위증이네.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보진 못했는데 네. 뭐 기사나 뭐 이런 그 방송 같은데 일부가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목소리로 그 나온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그런 것만 보면 저런 게 위증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그 위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컨대 이 파우치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파우치가 2024년 9월 10일에 이 펜앤마이크 스튜디오에 있었다. 이거를 내가 없었다라고 증언하는 게 그게 위증이 아니고 이게 내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에 반해서 주관적인 기억에 반해서 그 진술을 하는 게 그게 위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한테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갖다가 했느냐. 김진성 씨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기억을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어준 기억대로 이야기하라. 그게 팩트건 아니건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김진성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그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증언을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전형적인 위증교사다.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할 것인가. 그 9월 30일에도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문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9월 그 6일에 그 결심할 때 그때 그 뭐 결심이 아니죠. 그때도 이제 피고인 신문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신문 이제 3번 하게 생겼어. 9월 6일 날 이제 한 번 했어요. 예. 그 김문기 그 처장, 선거법 할 때요? 네네. 김문기 처장 뭐 그 잘 몰랐다. 내가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 기억이 안 났대. 왜 기억이 안 나느냐? 공치느라고 공치는데 너무 진심이 들어가지고 공치느라고 내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동반자고 누구 기억이 안 났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눈이 나쁘대.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봐도 이게 허연준이야, 이게 김문기야, 뭐 이랬다는 거죠. 안면인식에.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저럴 건 못하러 피고인 신문했나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에는 그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그 국토부 공문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고인 신문 한다는 거고, 그 다음 9월 30일에는 위증교사회가 관련해가지고 피고인 신문 한다라고 했는데 1차 피고인 신문은 이재명 대표 폭망했어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호주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다음에 골프 4명이 치잖아요. 전형적인 골프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골프 칠 때 캐디 있고 앞자리 1명 타고 뒤자리 하나 둘 3명 타고 해가지고 골프 친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는 캐디가 없었대요. 캐디가 없었고 카트가 2인용 카트 2대. 그런데 이때 몇 명이 쳤습니까? 4명이 쳤습니까? 아니에요. 3명이 쳤어요. 저도 이제 골프 치는데 골프 3명이 친 게 더 기억이 많이 남겠습니까? 4명이 친 게 더 기억이 많이 남겠습니까? 저 아직도 3명이 친 거 기억나거든요. 3명이 친 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떤 단체 모임에 갔는데 제가 그때 막내급이었어요. 좀 옛날에. 그러니까 결국은 골프 4명이 치는 게 재밌는데 1명이 빠지는 거야. 3명이 되는 팀이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의 막내급이었으니까 그 3명 치는 조에 끼어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워낙 제가 골프 잘 못 치기도 하지만 3명이 치니까 더럽게 재미없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때 골프 친 거 아직도 기억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3명이 쳤는데 그 다음에 카트가 2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4인용 카트가 아니라 2인용 카트니까 3명이면 2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유동규, 그 다음에 김문기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는 유동규가 제일 어려요. 하지만 직급은 유동규가 본부장이니까 그 자리에서 넘버 2로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넘버 1, 넘버 2, 그 다음 넘버 3가 운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넘버 3인 김문기 처장이 그 넘버 1인 성남시장 모시고 운전하면서 골프를 갖다 쳤다는 거거든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이제 골프를 쳤는데 그런데 이제 호주까지 와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16번 홀인가 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간단 말이죠. 너무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옆에 봤더니 옆에 홀이 비어 있어서 야 이렇게 하면 몇 홀 더 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골프를 그 티샷을 딱 했다가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니네 왜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을 갖다가 잘못하느냐 그 반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한국 사람 드러나면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스미마생도 아니고 네. 스마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마미생. 스마미생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뭐 김문기 처장도 웃고 이재명 대표도 그냥 배꼽 잡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자기 공치느라고 바빠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 그 다음에 눈이 나빠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 이런 이야기를 피고인 신문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판사였다면요. 야, 저 사람은 나를 갖다가 아 저기 뭐 제1당 대표고 뭐 좀 권력쯤 있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판사인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9월 20일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9월 30일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볼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9월 2일 낚시 얘기가 아니죠. 골프 얘기가 재밌네요. 골프가 기억하기 쉽습니까? 낚시가 기억하기가 쉽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낚시는 사실은 오랜 기간 더 되게 있지 않습니까? 골프는 한 서너 시간 치나요? 보통? 골프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 치는데 제가 낚시는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할 수가 없냐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말에 의하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 뭐를 선포했느냐 모라토리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 선포해놓고 자기는 맨날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골프를 못 쳤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골프가 마려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호주 가가지고 드디어 골프 한번 치자 멜번에서 쳤다 그러거든요. 멜버른에서. 그러면은 저만 해도 예컨대 뭐 제가 골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잘 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 한 1년 동안 이렇게 쭉 안 치다가 그러다가 간만에 그것도 호주 가가지고 골프 친다?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희한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김문기 처장을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골프에 집중을 했으면 옆에서 운전해주고 옆에서 같이 웃어주고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이 골프 제대로 쳤겠습니까? 다 우리 시장님 눈치 보느라고 시장님 볼 치면 굿샷 막 이랬을 거고 오비 났다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뛰어가가지고 볼 빼내가지고 좋은 데다 딱 놔주고 시장님 여기서 치세요. 그 다음에 시장님 또 버디하면 만세 막 이렇게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김문기가 그렇게 골프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김문기가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김문기는 골프 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김문기 처장님은 그때 골프를 쳤다기보다 이재명 대표 캐디 역할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이제 노캐디로 미군 부대 골프장 같은 데 가면 캐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 캐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디가 없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불편해. 왜 그렇습니까? 카트까지 또 갔다가 다시 채 들고 와가지고 딱 쳤는데 제대로 맞아가지고 뭐 그린에 올라가면 그냥 다시 가가지고 퍼터 들고 가면 되는데 이놈의 볼이 딱 쳤는데 그린으로 가지 않고 저로 간단 말이야. 그럼 또 다시 가가지고 거기 또 맞는 채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캐디 역할을 누가 했을 것인가? 김문기 처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김문기 처장은 골프 치면서 고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동영상 찍었잖아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딸한테 아빠다 그러면서 아빠가 얼굴 탔어. 왜 탔는지 알아? 골프 쳤잖아. 근데 골프를 누구랑 쳤는지 알아? 시장님이랑 쳤잖아. 본부장님이랑 쳤잖아. 너무 재밌었어. 아빠 대단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영상 이게 언제냐면 2015년 1월이에요. 2015년 1월이면 겨울이잖아요. 왜 그 호주로 갔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5년 1월에 호주 뉴질랜드는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데 간 거예요. 골프 치러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2015년 1월에 그 찍었던 그 동영상이 김문기 처장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2021년 12월 21일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딸한테 보내줬어. 근데 그 동영상을 그거 보고 딸도 애들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김문기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건설회사 뭐 영업부장 막 이런 거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다가 성남 도계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취직을 갖다가 했는데 아 진짜 우리 아빠 출세했나 보다.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동영상 보낸 거를 그거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달에 그 찍어 보낸 동영상을 15, 16, 17, 18, 19, 20, 21, 7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그 성심성의껏 그 모셨던 그 시장님으로서 이재명을 시장으로서 모셨던 그 김문기를 그 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모른대. 왜 모르냐? 하위 직급이래. 그 다음에 어제 그 당사자 신문할 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잠깐만요. 하위 직급 뭐 채통에 아마 자기는 맞지 않아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이재명 대표가 그 9월 6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 따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은 진짜로 내가 시장님이랑 골프 치고 내가 시장님 수발 들고 시장님 기뻐하셨다. 웃었다. 너무 좋았을 거야. 유동규가 스마미생이 하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야 유동규 진짜 웃긴다 너. 유동규가 웃기더라고요. 어제도 방송 같이 했는데 그래요? 유동규가 저보다 2살 어린데 네. 그 유머 감각도 있고 그게 흥이 있어 사람이. 야 너 진짜 웃긴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니까. 그런데 그 유동규 본부장 말에 의하면 김문기 처장은 그렇게 너무너무 가정적이래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소심한 면도 있고 굉장히 가정적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심한 분이 내가 모시던 시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고 너무 웃어. 그러면 나도 그냥 덩달아서 기분이 좋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김문기는 그냥 하위 직원이고 내가 원래 너 같은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왜 어울리냐면 채통 떨어지니까. 나 성남시장이야. 김문기하고 이재명하고 나이 차이 거의 안 나요. 김문기가 66년생인가 그렇고 이재명 한 64년생, 63년생. 그 이재명 대표는 그것도 출생의 그 비밀이 있어요? 있나? 나이가 왔다 갔다 해. 아 그래요? 예, 64년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자기는 이제 뭐 63년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부터도 좀 흐릿해요. 근데 어쨌든 63년생이든 64년생이든 김문기 처장 66년생인데 뭐 같이 늙어가는 마당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 채통 떨어지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김문기 같은 사람하고는 사소한 잡담 같은 건 하지도 않는데 근데 대장동을 앞두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준 거다. 뭐 이런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사소한 잡담도 하는데 골프 낚시는 왜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는 아주 그냥 특별한 대접을 갖다가 해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지금 김문기 처장님의 그 사모님이나 그 아이들은 그 유족들은 어떨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고인 신문이 딱 나왔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표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끈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지금 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부메랑으로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이 녹음 파일, 그러니까 위중교사 이 통화한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사실은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공개가 돼서 알려졌는데 이 검찰이 법정에서 다시 재판부에 사실상 재판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다시 재생한 이유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재판이요. 네. 그 형사 재판은 증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 이야기 쭉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피고인 신문하고 그다음 피고인 신문 직전에 서증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까지 나와 있던 증거들을 다 쭉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증거 중에 증거 능력 그 없는데 들어와 있는 거 있나, 뭐 증거 능력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부터 증거로서 가치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그게 그 어제 일이었죠. 9월 9일. 예. 어제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그럼 뭐 더 할 거 있냐? 근데 뭐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그랬겠죠. 아니 이 녹취록을 갖다가 검찰이 정치 검찰 놈들이 막 그 언론에다가 흘리고 막 자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다 편집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뭐 사람에 대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왔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그 긴데요, 그럴 때. 긴데요? 파일 4개를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길 텐데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네. 듣자고 하니까 진짜 들으려고 하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되는데요? 파일 4개 한 30분 됩니다. 30분이면 뭐 듣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중요한 사건에서 원래는 30분이나 들어 그러면 판사님들이 귀찮아하면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그냥 들을게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예. 판사님이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쫙 어제 방청 갔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들었겠죠. 다 듣고 판단을 갖다가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패착일 것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거는 저기 공직선거법은 한성진 부장판사고 그 다음에 이 그 위증교사는 김동연 부장판사고 근데 김동연 부장판사는 대장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최소한 한 2번씩은 봐. 오늘도 볼 거예요. 오늘도. 오늘이 9월 10일이죠. 예, 9월 10일이요. 오늘은 대장동 재판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제는 위증교사로 이재명 보고 오늘은 대장동으로 그 이재명 보고 아주 그냥 김동연 부장판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냥 꿈속에서도 서로 나타날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그 위증교사는 징역 3년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이 가중 사유가 있으면 그 징역 3년까지, 법정형은 징역 5년까지 가능해요. 물론 벌금형도 있어요. 근데 가중 요소가 뭐냐면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재판 결과를 위증이 바꿨어. 그러면 이거 가중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진성이 이거를 그 위증을 안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전부 무죄가 나왔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검사 사칭, 공직자 사칭 관련해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그 진술이 없었고 유죄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권순일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바꿨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게 형님 강제 입원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벌금 300이었는데 그 검사 사칭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공보물에 아주 그냥 문자로 해명을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냐? 검사 사칭으로 그 벌금형 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전과가 있는데 무슨 검사 사칭 안 했다라고 했느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김지성이 나와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지성이 뭐 하던 애야? 저희 그 김병량 가방 못 지었네. 그러면 좀 억울한 게 있었겠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사 사칭이 더해졌으면 이재명 대표는 그때 최소한 벌금 1,000만 원 되지 않았을까? 저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을 아무리 김만배가 마사지했다고 해도 권순일이 이걸 뒤집을 수 있었을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증교사는 단순히 그냥 뭐 내가 1억을 갖다가 차용증 썼는데 그거 돈 갚기 싫어가지고 그 허연준한테 위증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억을 갖다 소송에서 이겼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위증 결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경기도지사 똑 떨어져 나갈 자리였어요. 그냥 목이 딱 떨어져 나갈 그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진성이 위증해가지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됐고 경기도지사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카드 법인카드 이용 법인카드 막 그거 긁었잖아요. 됐어요. 네. 그다음 어땠습니까? 트라이, 쌍방울, 대북 북한에다가 뭐 오늘도 이제는 그 오물풍선 오면 거기에 뭐 이렇게 잘못 떨어진 불난다면서요. 기폭장치까지 있다 그러죠. 그 오물풍선 그 보내는데 돈 얼마 들겠습니까? 오물풍선 하나 띄우는데 뭐 한 돈 10만 원 든다고 쳐봐. 그러면 100억이면 그 풍선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게 생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로 정말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결국은 거기에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가중 요소는 차고도 넘쳐요. 이거는 징역 5년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법정형이 5년이니까 5년까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양형 기준에 따를 때만 해도 이게 징역 3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양형 기준으로만 해도.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반성합니까? 이거 형을 갖다 깎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유가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아이 그럼 인간아, 아이 그래 죄감 입지 사람이 입냐? 그러면서 판사님들이 그래 내가 5년 때릴 거 3년으로 깎아줄게 이렇게 딱 됐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반성 안 해요. 끝까지 모른대잖아. 끝까지 김문기 모른대잖아. 끝까지 김문기 모르고 그 하위 직원들하고 이렇게 말 섞는 거는 채통이 떨어지는 거래잖아.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그 형량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게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딱 봐도 유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게 누구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전 뭐 기록도 안 봤어요. 그냥 신문에 나온 거,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언론에 나온 거 그것만 봤는데 기록을 뭐 이렇게 한 이 정도 딱 쌓여 있는 걸 갖다가 골무 끼고 그냥 막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 딱 봐도 유죄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유창훈이잖아요. 네. 유창훈도 딱 봐도 유죄라고 했는데 김동연은 열심히 지금 1년 동안 이 사건 봐가지고 도대체 그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지켜보면 그런 순간이 딱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밤에 잠이 잘 안 올 수 있을 거예요. 잠 잘 잘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텐데 이재명 대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도 무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도 무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 1%? 1%? 그런데 둘 다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이면 10,000분의 1이잖아요. 그 정도 확률이 돼야지 이제 그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상식적인 나라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지 이제 시간은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